그 좋은 글씨를 국민의힘 배지로 가려보겠다는 것, 이것이 이번 복당 소동의 본질입니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은하 30냥에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돌아갈 자리가 없었듯이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를 적에게 넘긴 페르나, 3000년 전 트로이 성은 열흘 만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의 어떤 창칼도 그 성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단 하룻밤 만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적군의 신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트로이 사람들이 제 손으로 성문을 열고 제 손으로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목마의 뱃속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승리의 전리품이라는 달콤한 말에 홀려 빗장을 스스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성문 바로 앞에 그 목마가 다시 서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한 목마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더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성문을 열라고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당은 절차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배지를 단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 성 안에서 이에 호응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어 끌어내리려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이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목마를 성 안에 끌어들이는 순간 국민의힘도 자유파의 마지막 보루도 그날로 끝장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 인간이 왜 용서받지 못할 자인지 그 이유를 오늘 확정적으로 못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한동훈은 탄핵의 지옥문을 제 손으로 열어젖혀서 보수정부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시간을 잠시만 되돌려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안위를 놓고 반정부 세력을 정리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그 계엄의 밤, 대통령의 등 뒤에 가장 깊숙이 칼을 꽂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 아니었습니다. 조국도 아니고 정청래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 한동훈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나오기가 무섭게 방송 자막에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그의 발언이 TV 자막으로 떴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야당보다도 빨랐고 야당보다도 민주당보다도 독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민주당에게는 천군만마였던 것입니다. 봐라, 여당의 대표조차 내란이라고 하지 않느냐. 저들은 한동훈의 입을 빌려 탄핵의 명분을 세웠고 헌법재판소는 그 논리 위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헌정사의 비극을 확정지었습니다.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해준 대통령, 일개 평검사에 불과한 자신을 파격적으로 발탁해준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를 내란 수개로 몰아 감옥에 보낼 명분을 제공한 사람,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오늘의 이재명 정권입니다. 이 겨울공화국의 지옥문을 열어준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둘째, 그는 보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의 108석 참패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무능의 결과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당이 과반을 얻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으면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 매우 계산된 행보의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심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선거기간 내내 이재명과 싸우는 대신 윤 대통령실과 각을 세웠고 영부인이 조롱거리가 되도록 방치하거나 함께 했으며 야당의 논리에 동조하면서 지지층의 힘을 빼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여당 대표가 이런 선거를 치른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108석의 성주가 된 뒤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의 8표만 민주당에 보내면 대통령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 수 있었고 그가 노린 것도 그것이었다는 의심입니다. 그 의심은 사실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주저없이 탄핵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면 자신이 보수의 구세주가 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오만과 탐욕의 끝에서 보수는 괴멸했고 대한민국은 좌파 정권의 아가리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보수의 희망이 아니라 보수의 재앙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셋째, 그는 이미 당으로부터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이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가 공개한 결정문에는 당원 게시판 사건의 전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당대표로 있는 동안 가족 명의의 계정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방과 조조의 글들이 조직적으로 쏟아졌다는 것이 윤리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게시글들의 내용을 여러분 아십니까? 차마 이 방송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기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영부인을 무당이라 부르고 대통령을 향해서 멍청하다느니 탄핵만이 답이라느니 두 부부를 감옥에 보내야 나라가 산다느니 하는 저주가 줄줄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개딸들이 쓴 글이 아니라 당시 여당 대표 일가족의 명의로 작성된 글들이라니 이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지성과 교양으로 포장된 그 얼굴 뒤에서 양아치들이나 사용할 법한 밑바닥 말투로 자신을 발탁해준 은인 부부를 모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리더의 자격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나 염치조차 찾아볼 수 없는 행태 아니겠습니까? 윤리위가 이를 두고 인격살인을 목적으로 한 기획된 사이버 테러이자 보수정당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해당 행위라고 규정한 것은 오히려 점잖은 표현이었습니다. 한동훈의 제명은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자유우파 진영이 그에게 내린 정치적 사형선고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선고를 받은 자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성문 앞에 나타나서 이제 절차만 남았다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넷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복당 요구가 아니라 당을 접수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한동훈은 최근 방송에 나와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복당에서 2030년에 정권을 되찾겠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자신을 제명한 당의 대표를 먼저 부정해놓고 그 다음에 복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를 맞춰 그의 지원으로 배지를 단 친한계 의원들은 당에서 대표 사퇴를 외치며 장동혁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성문 밖의 한 목마와 성안의 내통 세력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 이것이 트로이 함락의 공식 그대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뻔뻔한 요구에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월 10일 아주 쿨하게 답했습니다. 한동훈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제명당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뺄셈 정치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은 당규를 고쳐서라도 해당 행위자의 복당을 영구히 금지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100번 1000번 옳은 말입니다. 당에서 쫓겨난 사유가 범죄 행위로 규정될 만큼 추악한 것이었는데 반성문 한 장 없이 복당부터 요구하는 이 후한무치한 자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준단 말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누굽니까? 내부 분당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면서 인적 쇄신에 칼을 빼든 사람입니다. 그 칼끝이 자신들을 향하자 저들은 일제히 징계정치라고 아우성을 치며 징계권자 장동혁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받을 자들이 재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 이보다 더 노골적인 하극상이 어디 있습니까? 제명당한 사람이 당 밖에서 당의 대표를 재단하고 당의 앞날을 설계하겠다고 나서는 이 기막힌 풍경, 목만 아직 성 밖에 있는데 그 목소리는 벌써 국민의힘 성안 깊숙이 울리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다섯째, 이런 자를 감싸고 도는 세력이 있으니 조선중앙통화로 대표되는 레거시 보수 언론입니다. 배신자를 단죄하려는 장동혁 지도부에게는 보복정치니 협량이니 하는 딱지를 붙이면서 정작 탄핵의 원흉에게는 보수의 미래니 외연 확장이니 하는 분치를 해주는 것이 지금 이 신문들의 행태입니다. 탄핵 전국에서 이들의 지면이 어느 편을 거들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것도 이 자들이고 그 상품이 부도난 뒤에도 포장지를 갈아 끼워서 다시 진열대에 올리려는 자들도 이 자들입니다. 제호만 보수일 뿐 속지는 좌파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는 신문들, 결국 다 똑같은 족속들이 아니냐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분노가 괜히 터져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배신자를 감싸는 패는 배신의 공범입니다. 작년에 절독운동을 제가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직도 구독 중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끊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섯째, 한동훈은 변절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뿌리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가 비대위원장 시절 아끼고 곁에 두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총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하던 참여연대 출신의 내부 총재를 일삼던 그 인사, 좌우를 넘나들던 기회주의 농객들,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에는 친중 성향의 잡지를 만든 자도 있고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추앙하면서 좌파 매체를 세운 자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좌파의 토양에서 나고 자라 좌파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되었으니 결정적인 순간에 보수의 가치 대신 좌파의 환호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보수에 스며든 좌파의 트로이 목마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트로이 사람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성은 불탔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다시 받아들이는 날, 그날이 국민의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좌우파 국민들은 배신자가 버젓이 앉아있는 정당에 결코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 뒤에 칼을 꽂았던 자를 곁에 두고 어떻게 이재명 정권과 싸운다는 말입니까? 내부의 적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외부의 적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성문을 열면 성을 잃습니다. 배신을 용서하면 당을 잃습니다. 보수정당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보루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복당 문제가 아니라 자유파 전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한 그날의 아픔이 아직도 우리 가슴에 한으로 맺혀 있습니다. 그 한을 이제는 분노로, 그 분노를 이제는 투쟁의 에너지로 승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신자를 축출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무너진 보수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현대판 가롯 유다 한동훈, 그가 대통령을 팔아 넘겨서 얻으려던 권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탄핵의 원흉, 희대의 배신자라는 주홍 글씨뿐입니다. 그 주홍 글씨를 국민의힘 배지로 가려보겠다는 것, 이것이 이번 복당 소동의 본질입니다. 어림없는 일입니다. 은하 30냥에 예수님을 판 유다에게 돌아갈 자리가 없었듯이 자신의 정치적 아버지를 적에게 넘긴 페르나 한동훈에게 돌아올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치하의 겨울공화국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봄은 옵니다. 그 봄은 그러나 거저 오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고 독초를 태워버려야 새싹이 돋는 법입니다. 성문 앞에 한 트로이, 한 목마를 향해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그 문은 결코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꿈 깨라.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